이번엔 당면한 현안 관련된 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이 이제 사면이 있고 4월 선거인데요. 당장 이번 목요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제 사면 문제는 더욱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김영배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정무실장이시고 네. 그 당대표께서 연말 연초에 얘기를 꺼내셨단 말이죠. 이낙연 대표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신년을 앞둔 인터뷰 이제 과정에서 신년 구상 차원의 이제 여러 말씀 중에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이면 내년이죠. 네. 2021년은 여러 이제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는 해이고 문재인 정부가 5년차로 들어가는 해인 만큼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국민 통합적인 과제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 중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제 사면에 대한 대통령에게 이제 건의,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기보다는 구상을 밝히는 차원에서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국민 통합의 여러 방안들 중에 하나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였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 여러 이제 논의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불가론 그리고 이제 또 불가피론. 근데 조금 더 많게는 제가 볼 때 시기상조론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그런 여러 이제 논의들이 일게 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모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관련해서 당에서 논의를 한다면 이제 원칙을 좀 정한 거죠. 가이드라인을. 이제 국민적 동의와 그리고 본인들의 진솔한 반성 뭐 이런 게 이제 좀 전제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 사법적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 뒤로 조금 더 이제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경청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통합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사면과 무관하게 올 상반기, 올 하반기 그 정치 프로세스 중에 통합이라는 것, 야당과의 통합, 국민의 통합이라는 것이 당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정책 어젠다가 되는 겁니까? 예, 특히 이제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은 아까도 우리가 논의했지만 국민이 이제 분열될 소지가 많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편 나누어서 이렇게 원래 경쟁하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양상이나 현재 우리 시대의 과제 이런 걸로 볼 때 또 합쳐서 힘을 모아야 될 대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또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국가가 혁신하고 고통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국민 통합의 과제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를 설정할 수 있죠. 네. 통합이 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고 통합 얘기만 해서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 얘기를 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야가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되는데 저는 왜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거를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뭐 김종인 대표나 이렇게 야당하고 의논할 수 있는 문제인데 비공개 갑자기 불쑥 꺼내놓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를 만들어버린 것인지 이게 과연 통합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통합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말 공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동안 국민들을 갈라놓고 편가르기 하고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이 없으신지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라는 겁니다. 토착외고. 이거를 그냥 극렬 지지층들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금 의원 하시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양념이다, 에너지원이다. 당대표나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국민들이 또 이제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친일파 취급을 받고 토착외고 취급을 받고 제가 공수처라는 어떤 정책 하나를 비판하거나 혹은 조국 후보자라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친일파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으신지 사실은
이제 지지층들은 이 선거나 어떤 현안을 놓고 과열되게 되면은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서서 싸우고 적대감을 가지고 판가르게 한 데에서 한 번이라도 말리려고 해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를 지지해 주는 거는 고맙지만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야당 지지층들을 토착 외구라는 말은 정말 인종주의적인 말입니다. 진보 정부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리려고 나선 사람이 대통령서부터 민주당 18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신지, 저는 그런 얘기를 없었던 일처럼 덮어두고 나서 올해 통합을 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절대 그런 식으로는 통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 통합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떤 위축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비단 정치인들만 느끼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아까 취임사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임사 안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전 두 가지. 하나는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소통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은 고사하고 사실 일상 속에서 지인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혹은 뭐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를 쓸 때도 내 생각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관계가 단절되고 현실에서의 불이익으로 올까봐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일상을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선사해 놓고 어떤 굉장히 사면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통합의 행보일 텐데요. 이렇게 실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징으로서의 통합 카드를 꺼내는 것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인 진정성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근데 이제 드리고 싶어요. 정치 싸움에서의 상호간에 어떤 용어를 썼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던 것인데, 토착외구. 네, 안 했던 것인데, 어쨌든 말씀이시죠. 예.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가 아시다시피 역대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72 정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는 42 정도 한다고 그래요. 물론 더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리고 민주주의 지지수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1등으로 이제 제가 작년에 통계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기준에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그렇게 뭐 닫혀 있거나 누구를 인권을 탄압하거나 그런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나 이런 이제 게 많이 발달이 되고 특히나 이게 양 진영 간의 이 극한 대결이라고 상징이 되는 광화문에서의 그런 이제 여러 모습들이나 온라인상의 그런 이제 논쟁 과정 이런 양상 저도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정치 세력의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걸 네. 특정 누구가 어떻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뭐 지시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하고 문제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 함께 고쳐 나가자는 좀 구체적 제안과 그리고 구체적 토론.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 함께 책임 있게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함께 고쳐 나가자 이런 제안으로 저는 듣고 이제 그렇게 저도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사면 요구가 나온 건 좀 뜬금없죠. 왜냐하면 사면에 대한 요구를 야당에서 먼저 그 전에 했을 때 여당에서는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느냐.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아주 가볍게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수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직 분위기도 무르익지 않았고 그 얘기를 왜 꺼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면 전환용이건데 이른바 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때가 된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을 법원에서 징계 효력을 정지를 시켜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만 보는 그런 정치를 하다가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통합으로 가야겠다 해서 상징적으로 꺼낸 게 이건데 아까도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통합의 정치를 하려면은 법사위원장을 내시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세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거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대깨문들 돌아다니면서 행패 부리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무섭습니다 지금. 아까 뭐 언론 자유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 그게 옛날 버전이라 디지털 버전이 아니에요 기준이.
지금 KBS 법조팀 하나가 날아갑니다. 선동가의 말 한마디에 날아가고요. 기자들 리스트가 있어서 가족들 신상까지 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저가 백주에 테러를 당합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보면 아까도 무슨 이상한 통계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잘한다 이런 거 보면 옛날 무슨 사회주의 국가 같아요. 현실은 전혀 다른데 이 통계는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같고 그래서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법원 판결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아팠는데 우리 페이스북 친구 다 나가고 좋아요 누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전화를 거냐거든요. 나한테. 무서워가지고 좋아요도 못 누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거기 법원 판결에 뭐라고 나왔냐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 그렇죠. 대한 거죠. 정말 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수들이. 이 사람들.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대통령 하나 사면하는 거 이걸로 무슨 통합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코로나 국면 때 의사랑 간호사를 갈라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는가. SNS에. 공식 SNS에.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계속 갈라치기를 하나의 정치적인 기술로 자랑해오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프레임, 자기 프레임의 규제라는 걸 자랑해오고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는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도 된다. 레이코프가 그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 전체 습성을 바꾸지 않고 그저 사명카드 하나만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낯간지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제 진중권 교수께서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한 그룹을 지칭하는 이제 이른바 이제 속을 자칭입니다. 쓰셨는데, 이게.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네. 붙인 이름입니다. 그게. 네, 그 표만 일단 좀 바로 잡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이제 최근에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국민들 여러 말씀들을 듣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정부가 이제 지난 2년여 동안에는 동물국회라고 말할 정도로 네. 국회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초반에 이제 여러 일들을 해왔고요. 지금 이제 21대가 구성되고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 여러 이제 법률들이 많이 통과도 됐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아까 이제 말씀대로 우리도 보면 SNS가 지나칠 정도로 과열이 되고 이제 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그 심각성을 좀 네, 느낍니다. 그것을 얼마나 정당과 정치가 끌어안고 의회주의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공존할 수 있도록 통합시켜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치의 능력,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저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근데 이제 여러 사실 전제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야당도 여당도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진보 정치의 과제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장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의당과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정당들이 있는데 서로 의제에 대해서 좀 토론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경쟁도 좀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중대재해법 할 때도 정의당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같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됐고요. 아까 이제 진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약간 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치가 좀 흡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미국처럼 저런 현상이 또 만약에 생길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역할을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정부나 정당에서도 여당 대표도 통합의 정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 요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실상이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과열돼서 걱정이니까 우리도 통합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민주당에 제가 있어봤지만 안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또 이낙연 대표도 법학 전공하시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법부를 공격해서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알 겁니다. 아까 소위 말하는 극렬 지지자들한테 지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제가 그때 당 지도부에 보통 그런 거 안 하는데 연락해가지고 절대 판사 비판하지 말자. 그럴 때 당 지도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지금 지지층들이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공격을 해줘야 된다. 이번에 정경심 교수 사건 때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무슨 뭐 독재시대의 판사라든가 재판에 외압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당대표서부터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서 판결 비판하고 재판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극렬 지지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과열되는 것은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하시고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북돋는 일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이게- 트럼피즘 말씀하셨는데 트럼피즘은 이미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걸 하고 있고 당이 끌려다닌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당의 사람들이 그걸 나눠서 하고 있고 대통령이 끌려가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뭐가 있었냐면 검찰청에 몰려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다중의 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압력을 넣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버전으로도 이미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태섭 의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제 그 내부 논의 과정에서는 외부의 강력한 지지층에 대한 그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 현실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건 통합이라는 화두를 이낙연 대표가 던졌으니 사면과 함께 다른 일련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과연 올 상반기 정치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걸 좀 지켜보는 걸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 4월 선거도 저희가 좀 다루려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 때문에 그건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